새벽 6시 동해안 최고급 마리나 레지던스. 대리석 바닥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고급 아파트 로비였습니다. 이곳에서 매일 청소를 하는 65살 윤분이. 그녀는 오늘도 묵묵히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물통에서 떨어진 작은 물방울 몇 개. 분이가 재빨리 닦으려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내 구두에 물을 튀겨? 화려한 옷차림의 입주민 배서연이 날카로운 목소리를 질렀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에 어울리지도 않는 늙은이가 왜 여기서 일해요? 서연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조용히 바닥을 닦으며 한마디만 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지요.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청소원 할머니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흘 뒤 지역 방송국 무대에서 그 놀라운 정체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과연 윤분이는 누구였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날은 2월 셋째 주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마리나 레지던스 로비는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고요. 윤분이는 새벽 5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청소복을 단정히 입고 물통과 걸레를 준비했죠. 그녀는 항상 조용했습니다. 경비원들과도 인사만 나누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집중했어요. 오늘도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분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로비 한쪽 모서리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물통을 옮기던 중이었어요. 철컥. 물통 뚜껑이 살짝 열리면서 물 몇 방울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분이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걸레를 꺼냈어요. 어머, 이런. 그녀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딸각딸각딸각. 높은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배서연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와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어요. 서연은 42살의 전업주부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원피스를 입은 모습이었죠. 평소에도 건물 주민들에게 까다롭기로 유명했어요. 아, 정말. 서연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퍼졌습니다. 경비실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지나가던 다른 주민들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눈이 멀었어요? 내 구두에 물을 튀겨? 서연이 분이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죠. 죄송합니다. 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정말 실수였어요. 바로 치워드릴게요. 실수라고요? 서연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일하려면 최소한의 정신은 차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로비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분이는 계속해서 바닥을 닦았습니다. 꼼꼼하게 물기를 제거하며 조용히 대답했죠. 사람마다 사정이 있지요. 사정이라니요? 서연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울리지도 않는 늙은이가 왜 여기서 일해요? 정말 보기 민망하다니까요. 그 말을 들은 경비원이 살짝 찡그렸습니다. 다른 주민들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분이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바닥 청소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한다고요?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얘기해야겠어요. 이런 수준 낮은 사람들이 일하면 건물 품격이 떨어진다고요. 분이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통과 걸레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핸드백을 휘두르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로비에 메아리쳤죠. 정말 무례하네요.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서연의 중얼거림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분이는 서연이 사라진 엘리베이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어요. 경비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분이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 분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네요. 이해할 만해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는 않았어요. 분이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분하게 일을 계속했죠. 그런데 이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비 천장 모서리에 설치된 CCTV가 모든 상황을 기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보안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녹화 파일을 따로 저장했어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날 오후 2시 마리나 레지던스 보안실. 모니터 20대가 나란히 서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컨시어지 직원 김준호는 29살의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는 오전에 녹화된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윤분이 할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죠. 그리고 배서연이 나타나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준호는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이런 걸 봐도 그냥 넘어가야 하나.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윤분이 할머니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건물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만드는 분이었어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셨죠. 준호는 영상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출입 기록도 함께 정리했어요. 오전 8시 15분 배서연 입주민 엘리베이터 하차. 오전 8시 17분 로비에서 소동 발생. 오전 8시 20분 배서연 입주민 재승차. 모든 기록이 정확했습니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바로 그때 보안실 문이 열렸습니다. 관리사무소 실장 박기태가 들어왔어요. 준호야, 오전에 무슨 일 있었다며? 박 실장은 50대 중반의 베테랑 직원이었습니다. 이 건물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죠.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USB와 출력물을 봉투에 담았어요. 실장님, 이걸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박 실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뭔데? 로비 CCTV 녹화본이에요. 그리고 출입 기록도 함께 넣었습니다. 박 실장이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USB와 종이 몇 장이 들어 있었죠. 그는 종이를 먼저 훑어보았어요. 배서연 입주민이 뭘 했다는 거야?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준호가 컴퓨터를 켜고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박 실장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어요.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윤분이 할머니가 조용히 청소하는 모습부터 나왔죠. 아, 분이 할머니구나. 박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도 할머니를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어서 배서연이 나타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눈이 멀었어요? 내 구두에 물을 튀겨? 박 실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에 어울리지도 않는 늙은이가 왜 여기서 일해요? 서연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실장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영상이 끝나자 보안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실장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 실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며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참 곤란한 일이네. 곤란하다니요? 준호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서연 입주민 남편이 누군지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오민석이야. 우리 건물 시설 관리 외주업체 대표라고.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제야 상황의 복잡함을 깨달았어요. 그럼 이 영상을 위로 올리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지. 박 실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준호는 박 실장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호해지고 있었어요.
분이 할머니가 얼마나 성실하신 분인데. 박 실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참으셨다니.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서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박 실장은 봉투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이걸 재단 쪽으로 보고하자. 재단이요? 해양환경재단 말이야. 우리 건물 운영 관리 감독을 하는 곳이거든. 준호는 박 실장의 말에 놀랐습니다. 재단까지 갈 정도로 큰 일인지 몰랐거든요. 괜찮을까요? 오민석 대표가 알게 되면. 그래서 더 재단에 보고해야 하는 거야. 박 실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 건물의 품위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품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는 봉투를 정중히 받아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재단으로 보내겠어.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할머니께는 말씀드릴까요? 아직은 아니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박 실장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걸 꼭 기억해둬. 그날 밤 박 실장은 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담아 정중한 문체로 썼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그 보고서와 증거 자료들이 해양환경재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재단 직원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신고가 며칠 뒤 지역 전체를 뒤흔들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사실을요. 그 무렵 강릉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민석의 외주업체 마린텍 시설관리였어요. 오민석은 45살의 사업가였습니다. 키가 크고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어요. 회의실 긴 테이블 주위로 직원 6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죠. 이번 말이나 레지던스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들 알고 있지? 민석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계약만 성사되면 우리 회사 매출이 2배는 늘어나요. 부장 김성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표님. 직원들도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민석은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어요. 마리나 레지던스는 동해안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급 아파트였거든요. 재단 실사도 이번 달 안에 있을 거야. 해양환경재단 말씀이시죠? 그래. 그들이 우리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고. 민석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절대로 잡음이 나오면 안 돼. 완벽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바로 그때 민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서연의 전화였어요. 여보, 지금 회의 중인데. 오빠, 큰일 났어.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야? 민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어요. 오늘 아침에 로비에서 그 청소하는 할머니랑 좀 말이 있었거든. 말이 있었다고? 민석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물을 내 구두에 튀겨서 한마디 한 거지. 한마디가 뭔 한마디야?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성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좀 나이에 맞게 일하라고 했지.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서연아, 정확히 뭐라고 한 거야? 별거 아니라니까. 나이 든 사람이 고급 아파트에서 일하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어? 지금 재단 실사 앞둔 상황에서? 오빠가 왜 그래?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잘못 안 했다고? 민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돌렸어요. 지금 우리 회사 운명이 걸린 계약인데. 알았어, 알았어. 조심할게. 서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청소부 하나 때문에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민석은 전화를 끊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민석이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마리나 쪽에 혹시 문제 생기는 거 아니죠? 모르겠어. 아내가 또 사고를 쳤나 봐.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배서연의 성격은 이미 소문이 자자했거든요. 어떤 사고요? 청소 담당자와 말다툼을 했다는군. 민석이 이마를 문지르며 말했습니다. 지금 시점에 이런 잡음이 나면 계약이 날아갈 수도 있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직원들의 생계가 이 계약에 달려 있었거든요. 대표님, 일단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게 어떨까요? 김 부장이 제안했습니다. 마리나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별일 없는지 확인해 보죠. 그래, 그렇게 해.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리나 레지던스 관리사무소였어요. 안녕하세요, 박 실장님. 마린텍 김 부장입니다. 전화 너머로 박 실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김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별일 없으시죠? 오늘 아침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부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 그게 사실 좀 있긴 했는데요. 민석이 전화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일인가요? 입주민 한 분이 청소 담당자에게 좀 심하게 말씀하신 일이 있었어요. 김 부장은 민석을 힐끗 보았습니다. 민석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혹시 그게 재단 쪽으로 보고된 건 아니죠? 그게 박 실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이미 보고서가 올라갔습니다. 김 부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그 모습을 보고 모든 걸 직감했어요. 전화가 끝나자 회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민석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끝났어. 대표님, 재단에 보고서가 올라갔다는군. 직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이번 계약은? 틀렸지. 완전히 틀렸어. 민석이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그 여자가 또 문제를 만들었군. 바로 그 순간 민석의 이메일에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해양환경재단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공지사항이라고 되어 있었죠.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내용을 읽자마자 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해양환경재단 회의실은 오후 3시부터 분주해졌습니다. 이사장 한도균과 실무진들이 긴급회의를 위해 모여들고 있었어요. 한도균은 60대 초반의 품이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해양생물학 박사 출신으로 20년간 환경보호운동을 해온 베테랑이었죠. 오늘 마리나 레지던스에서 온 보고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균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담당자가 브리핑해 주세요. 실무팀장 이현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번 건은 좀 심각한 수준입니다. 현주가 CCTV 영상을 프로젝터로 띄웠어요. 입주민이 청소 담당자에게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분이 할머니가 조용히 청소하는 장면부터 나왔어요. 저분이 청소 담당자세요? 도균이 물었습니다. 예, 윤분이 씨입니다. 65세고요. 이어서 배서연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내 구두에 물을 튀겨?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런 고급 아파트에 어울리지도 않는 늙은이가 왜 여기서 일해요? 서연의 모욕적인 말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이게 전부인가요? 도균이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더 있어요. 현주가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출입 기록과 목격자 진술서도 함께 왔습니다. 목격자가 있다고요? 경비원과 다른 입주민들이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도균은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이 입주민 배서연 씨 남편이 누구죠? 마린텍 시설관리 오민석 대표입니다. 아, 우리와 계약 진행 중인 업체군요.
도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이 건은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네요. 어떤 의미인가요? 실무진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우리 재단과 계약하려는 업체 관계자가 약자를 모독했다는 얘기잖아요. 도균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일단 윤분희 씨를 만나봐야겠어요. 도균이 결정적인 톤으로 말했습니다. 직접 상황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연락 드려볼까요? 그렇게 하세요.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요. 1시간 뒤 윤분희가 재단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미소를 띠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윤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재단 이사장 한도균입니다. 도균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분희의 품이 있는 모습에 살짝 놀란 표정이었어요. 앉으세요.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분희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혀 위축된 모습이 없었죠. 오늘 아침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 해요. 도균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많이 기분 나쁘셨을 텐데요.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안타까웠어요. 분희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안타깝다고요? 젊은 분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분희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니까요. 도균은 분희의 반응에 감탄했습니다. 모욕을 당했음에도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는 모습이었어요. 윤분희 씨, 혹시 어디서 일하셨나요? 전에는요. 여러 곳에서 일했어요. 분희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청소일이 제게 맞는 것 같아서요. 도균은 뭔가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분희의 말투와 행동에서 평범한 청소원과는 다른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실례지만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런 게 중요한가요? 분희가 반문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만 성실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도균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은 더욱 커졌어요. 다음 주에 후원 컨퍼런스가 있어요. 도균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거기서 오늘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분희의 표정이 잠시 굳어졌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하나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도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 공동체의 품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분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요? 당사자의 입장도 들려주셨으면 해서요. 분희는 한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생각해보고 연락드릴게요. 회의가 끝나고 분희가 나간 뒤 도균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뭔가 특별한 분인 것 같은데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윤분희에게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요. 일단 컨퍼런스 준비부터 해야겠어. 도균은 결심한 듯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 연락을 걸기 시작했어요. 이 일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도균도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그 무대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컨퍼런스 당일 아침, 강릉 시민회관 대강당에는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방송사 기자들이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었고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었어요.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윤분희는 거울을 보며 옷매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청소복 대신 단정한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한도균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네, 괜찮습니다. 분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전혀 떨리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도균이 무대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분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이런 문제들이 공론화되어야 하니까요. 도균은 분희의 침착한 모습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평범한 청소원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긴장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요. 그런데 분희 씨, 오늘 참석자 명단을 보니까요. 네, 오민석 대표 부부도 참석한다고 하네요. 분희의 표정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괜찮으시겠어요? 물론이요. 그분들도 오늘 일로 많이 힘드셨을 테니까요. 도규는 분희의 관대함에 감탄했습니다. 한편 객석에서는 오민석과 배서연이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민석은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오빠, 나 정말 무서워.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조용히 있자. 민석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정각 컨퍼런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와 행사를 소개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양환경재단 후원 컨퍼런스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현장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도균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난 몇 년간 우리 재단은 지역 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만 깨끗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깨끗해야 하죠.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며칠 전 마리나 레지던스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도균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분이 부당한 모욕을 당했어요. 서연이 의자에서 움찔했습니다. 민석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오늘 그 당사자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익명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분희 선생님입니다. 갑자기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익명평가위원이라는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가위원이라고? 민석도 놀란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바로 그 순간 무대 한쪽에서 윤분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댔어요. 분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하고 품위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윤분희입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간 익명으로 지역 시설들을 평가해 왔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무대를 바라보았어요. 평가의 기준은 시설의 깨끗함이 아닙니다. 분희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가 진짜 기준입니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그 공동체의 품이니까요. 민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직감했어요. 며칠 전 마리나 레지던스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분희가 차근차근 그날의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떨어진 것부터 서연의 모욕적인 말까지 모든 것을요. 객석에서는 한숨소리와 혀를 차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분희의 예상치 못한 말에 모든 사람들이 주목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만 안타까웠던 건 주변에서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침묵하는 것도 가해에 동참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강당이 숨막힐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분들께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분희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말을 마쳤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민석만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두 사람 모두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청소원이 사실은 자신들을 평가하는 위원이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무대에서 분희는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앉아 있는 서연과 민석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감이 아니라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수가 잦아들자 한도균이 다시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어요. 지금부터 증거 자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프로젝터가 켜지자 화면에 CCTV 영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증거입니다. 마리나 레지던스 로비 감시 카메라 영상이에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윤분이가 조용히 청소하는 모습부터 나왔죠. 객석의 사람들이 집중해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눈이 멀었어요? 내 구두에 물을 튀겨? 서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객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이런 고급 아파트에 어울리지도 않는 늙은이가 왜 여기서 일해요? 더욱 모욕적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영상이 끝나자 도균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입니다. 출입 기록 로그예요. 화면에 컴퓨터 기록이 떴습니다. 시간과 층수, 출입자 이름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오전 8시 15분, 배서연 씨 엘리베이터 하차. 오전 8시 17분, 로비에서 사건 발생. 오전 8시 20분, 배서연 씨 재승차. 모든 시간이 CCTV 영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민석은 옆에 앉은 아내를 바라보았어요. 서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입니다. 현장 목격자 증언서예요. 도균이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마리나 레지던스 컨시어지 김준호 씨의 증언입니다. 화면에 증언서가 떴어요. 깔끔한 글씨로 그날의 상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전 8시경 로비에서 청소 중이던 윤분희 씨에게 입주민 배서연 씨가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목격했지만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윤분희 씨는 끝까지 예의를 지키며 사과했습니다. 증언이 끝나자 강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객석 한쪽에서 손을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석이었어요. 발언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도균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세요.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마린텍 시설관리 대표 오민석입니다. 객석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어요. 그리고 이 사건의 당사자인 배서연의 남편입니다.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깊이 사과드립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아내의 경솔한 행동으로 많은 분들께 상처를 드렸습니다. 서연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윤분희 선생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의 오만과 편견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어요. 무대에 서 있던 분이가 마이크에 입을 가까이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용기 내서 사과해 주셔서 고마워요. 하지만 도균의 표정은 여전히 엄중했습니다. 사과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어떤 의미인가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재단의 가치와 맞지 않는 업체와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강당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마린텍과의 계약은 오늘부로 해지합니다.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사장님, 다시 한번 기회를.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도균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민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또한 향후 복귀도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도균의 말에 민석의 어깨가 축 늘어졌습니다. 서연은 흐느끼며 분희 쪽을 바라보았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분희는 무대에서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후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에요. 무대 위에서 도균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모든 분들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기억해 주세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석과 서연만은 박수를 칠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을 따라다녔어요. 강당 밖으로 나온 민석은 벽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석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사도 날아갔고 앞으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울 거야. 두 사람은 말없이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방문자가 찾아올 거라는 사실을요. 컨퍼런스가 끝난 뒤 사흘이 지났습니다. 해양환경재단 이사장실에서는 긴급윤리위원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둥근 회의 테이블 주위로 윤리위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한도균이 자료를 정리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마린텍 시설관리와의 계약 해지건을 최종 검토하겠습니다. 옆에 앉은 윤리위원장 박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증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탁자 위에는 CCTV 영상, 증언서, 출입 기록 등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합니다. 위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요? 과하다고요? 도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모독한 일인데요. 그렇지만 사업체 전체를 무너뜨릴 정도로. 그럼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박 위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우리 재단의 핵심 가치예요. 회의는 2시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경론이 오갔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최종 결정합니다. 박 위원장이 서류에 사인하며 말했습니다. 마린텍 시설관리와의 계약은 즉시 해지. 대표 오민석 씨와의 향후 재계약은 불가하며 재단 산하연계 프로젝트 참여 제한. 배서연 씨는 재단 시설 출입 금지. 도균이 결정사항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이 결정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한편 그 시각 민석과 서연의 집에서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어요. 거실 탁자 위에는 해지 통보서와 각종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어떻게 해? 서연이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회사 직원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민석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서연이 자책했습니다.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민석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후회해도 소용없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석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대표님, 김 부장입니다. 김 부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이 다 모였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 회사 상황 말입니다.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민석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대표님? 알았어. 지금 나갈게. 민석이 전화를 끊고 재킷을 입었습니다. 어디가? 서연이 물었습니다. 회사에 가서 직원들한테 얘기해야지. 뭐라고 말할 건데? 사실대로 말하고 사과할 거야. 민석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직원을 해고시켜야 해. 서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1시간 뒤 마린텍 사무실 회의실. 직원 6명이 불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다들 모였네. 대표님, 대체 무슨 일인가요? 김 부장이 답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재단과의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해지요? 왜요? 제 아내의 실수 때문입니다. 민석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청소 담당자분께 신뢰를 범했어요.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약이 해지됐다고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이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CCTV 영상부터 컨퍼런스까지 모든 것을요. 그분이 평가위원이셨다고요? 김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가 전혀 몰랐던 사실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다른 직원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회사를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석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민석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들 생계에 피해를 줘서요.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퇴직금은 최대한 챙겨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회사 취업 추천서도 써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갑작스러운 소식에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민석은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텅 빈 회의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사업자 등록증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회사를 차릴 때의 기대감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는데 민석은 등록증을 가만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민석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틀 뒤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그들의 집 문을 두드리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그 방문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이틀 뒤 저녁 7시 민석과 서연의 집은 적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포장 상자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어요. 집을 정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전세금도 빼야 하고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했거든요. 서연은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뭐가 나오는지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석은 서재에서 회사 서류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폐업 신고서, 직원 퇴직금 계산서, 각종 계약서들이 탁자를 가득 메우고 있었죠. 여보,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응?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민석은 펜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단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내가 취업을 알아봐야지. 취업이 될까? 이 나이에? 해봐야 알지 뭐. 민석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딩동.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요? 누구지? 서연이 의아해했습니다. 민석이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윤분이가 서 있었거든요. 여보. 민석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윤분이 선생님이 오셨어.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오셨을까? 모르겠어. 일단 문부터 열어야지. 민석이 떨리는 손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한 코트를 입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민석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민석과 서연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분이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분이는 소파에 앉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포장 상자들이 눈에 띄었죠. 이사 준비 중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서연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차 한 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서연이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석은 소파 가장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오늘 오신 이유가?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차부터 마시고 얘기하죠. 분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 차를 가져왔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미 사과는 충분히 받았어요. 분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하러 왔어요. 민석과 서연이 긴장한 표정으로 분이를 바라보았어요. 분이는 서류 가방을 열고 몇 장의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가요? 민석이 물었습니다.
농어촌 바다를 지키는 사회적 기업 자료예요. 분이가 서류를 탁자 위에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푸른바다 지킴이라는 단체입니다. 서연이 서류를 들여다보았어요. 해양 쓰레기 수거, 어민 지원, 환경 교육 등을 하는 곳이에요. 분이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최근에 동해안 지역 담당자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추천하고 싶어서 왔어요. 저희를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두 분이야말로 이 일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희는 민석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실수를 한 사람들이니까 더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분이의 말에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어요. 분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가서 일해야 해요. 현장이요?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이에요. 분이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서 어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바다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서연이 서류 속 사진들을 보았어요. 작은 포구와 낡은 어선들, 그리고 소박한 마을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급여는 많지 않아요. 분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숙소는 제공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에요. 민석과 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을 드릴게요. 분이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서연이 분이를 붙잡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어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세요. 분이가 현관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결정부터 하고요. 민석이 분이를 배웅했어요. 선생님 정말 좋은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분이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어요. 민석과 서연은 탁자 위의 서류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생각해? 서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민석이 서류를 들고 꼼꼼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 다른 선택지가 있나? 서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윤분이 선생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 그분께 진짜 빚을 진 것 같아. 민석이 중얼거렸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서류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선생님, 저희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겠습니다. 그 어촌 마을로요. 전화 너머로 분이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좋은 선택이에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한 달 뒤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 바다마을. 이른 아침 5시 포구에서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갈매기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닷바람이 소금 냄새를 실고 왔습니다. 민석과 서연은 작업복을 입고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큰 쓰레기 봉투와 집게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많이 떠내려왔네. 민석이 해변에 흩어진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제 태풍 때문인가 봐. 서연이 대답하며 페트병 하나를 주워 봉투에 넣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그들이 새벽부터 해변 청소를 하고 있다니요. 여보, 힘들어? 민석이 땀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 두 사람은 계속해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봉투 3개가 가득 찼어요. 수고하셨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이장 김혜수 어르신이었어요. 아, 이장님. 안녕하세요. 민석이 인사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김 이장은 처음에는 서울에서 온 도시 사람들을 못마땅해 했었어요. 하지만 한 달 동안 지켜보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며칠 못 버틸 줄 알았는데 김 이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짜 대단하십니다. 별 말씀을요. 민석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더 많아요. 세 사람이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어민들과 함께 해양환경 교육을 하는 날이었거든요. 회관에는 벌써 어민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서연이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한 달 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어요. 예전에 그녀라면 이런 분들을 무시했을 텐데요. 오늘은 바다에 버리면 안 되는 쓰레기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연이 준비한 자료를 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플라스틱은 바다에서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립니다. 어민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우리가 버린 쓰레기를 우리 손자들이 치워야 한다는 얘기네요. 한 어민이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해요. 민석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어민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마지막에 남은 할머니 한 분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고마워요. 뭐가요? 우리가 몰랐던 걸 많이 가르쳐 줘서요. 할머니가 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앞으로 바다에 쓰레기 안 버릴게요. 서연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할머니, 저야말로 배우는 게 많아요. 오후에는 포구에서 어선 정리를 도왔습니다. 그물을 정리하고 배를 깨끗이 닦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서울 양반들이 와서 뭘 할까 싶었는데 어민 박성우 씨가 말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시네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민석이 그물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뭔 소리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박 씨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바다가 많이 깨끗해졌어요. 해가 질 무렵 민석과 서연은 방파제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파도가 출렁이는 소리가 평온했습니다. 여보, 서연이 말했습니다. 응? 이상해. 뭐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가벼울까? 민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예전엔 돈 많이 벌고 좋은 데서 살았는데도 마음이 무거웠잖아. 그때는 우리가 뭘 위해 사는지 몰랐으니까. 민석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알겠어. 이게 진짜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서연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윤분이 선생님께 정말 감사해.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선물을 주신 것 같아.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 말이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짠맛이 나는 바닷바람이었어요. 여보, 우리 여기서 오래 살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좋아. 여기가 우리 진짜 집인 것 같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길,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한 달 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들은 이제 없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삶의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죠. 윤분이의 말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시 시작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재산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데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파도 소리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